첫 번째 경기 지로나 대 라요 바이에카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로나는 직전 경기에서 발렌시아에 패했다. 최하위 팀을 상대로 브리안 힐과 에레라 등을 교체로 내보내고 치간코프에게 휴식을 주며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중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번 홈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단주마와 치간코프, 아벨 루이스의 스리톱이 정상 가동될 것이고 로메오와 힐이 뒤를 지원할 것이다. 라요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승점 3점이 아닌 건 아쉽지만 우승권 팀인 아틀레티코 상대로 밀리는 경기를 하지 않았고 팔라존의 골로 승점 1점을 따냈다. 라울 데 토마스를 비롯해 스트라이커 포지션 선수들의 마무리가 아쉽긴 하지만 은테카와 팔라존, 엠바바 등이 공격 상황을 잘 이끌고 있고 르젠이 버티는 수비도 탄탄하다. 지로나의 승리를 본다. 6라운드에서 챔스 여파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패했기에 이번 라운드에는 풀 전력으로 나설 것이다. 반더 비크와 브리안 힐, 에레라 등 중원에서 볼을 점유하며 공격 상황을 이끌 선수들이 질비하고 단주마와 치간코프가 돌파로 경기 흐름에 균열을 일으킬 지로나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미트윌란 대 호펜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트월란은 슬로반에 패하며 챔스로 가지 못했다. 그래도 유로파의 진출에 호성적을 노린다. 부상 중인 조규성과 유럽 적응 중인 이한범의 소속팀으로 한국 팬들에게 익숙한데 덴마크 리그 1위 팀이다. 잘하는 홈 경기에서 이번 대회를 시작하기에 승리를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쿠우타와 프랑쿨리노 투톱이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문전을 침투할 것이고 카스티오도 공격 전개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호펜하임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성적을 내며 유로파행 티켓을 따냈다. 그러나 최근 리그에서 레버쿠젠과 우니온 등에 연패하며 출발이 좋지 않다. 에이스인 크라마리치를 필두로 뷸터와 베리샤 등이 나서는 공격진은 매 경기 골을 터뜨리고 있지만 수비가 다소 불안하다. 복귀한 유럽 대항전에서 첫 경기 승점을 위해 미트월란 상대로 어느 정도 라인을 내릴 수도 있다. 접전을 본다. 미트월란은 조규성의 부상 이탈에도 프랑쿨리누가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며 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유럽 대항전 레벨에서 확실하게 홈의 우위를 점하긴 어렵다. 특히 상대는 카드라백과 프라스가 오버래핑을 통한 크로스로 기회를 잘 만드는 팀이기에 수비도 소홀히 하기 어렵다. 접전 끝에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오지시 니스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스는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유로파로 진출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홈 무패를 비롯해 지난 라운드 생테티엔 전에서는 기록적인 8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기다렸다. 커리어 최고의 폼을 보여주는 은돔벨레를 비롯해 로사리오가 나서는 중원이 강력하고 무코코는 니스에서 재능을 뽐피우고 있다. 소시에다드는 바르샤와 마드리드 연고의 두 팀을 제외하면 스페인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적을 낸 팀이었다. 스페인 국대 선수도 많았고 늘 45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출발은 아쉽다. 최근 두 경기 무득점에 그쳤는데 팀을 떠난 메리노와 르노르망 등의 공백이 느껴지고 멘데스의 부상 이탈도 아쉽다. 이 경기는 웨야사발과 쿠보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 유력하다. 접전을 본다. 니스가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하는 데다 지난 주말 8골로 기세를 올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비멘디와 투리엔테스 등 터프한 압박이 좋고 볼 점유에 능한 더블 볼란치가 나설 소시에다드가 경기의 분위기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주벨디아와 고메스의 최종 수비도 집중하고 나설 소시에다드가 원하는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안더레흐트 대 페렌츠바롯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더레흐트는 플레이오프에서 디나모 민스크에 연승하며 본선해왔다. 지난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는 3위를 차지했었다. 이번 시즌도 리그 개막 이후 8경기에서 1패만 기록하며 출발이 나쁘지 않다. 덴마크 국대 주전 공격수로 뛰는 돌베르를 비롯해 에도지와 페르사런 등 재능 있는 선수들이 전방에 있고 덴동커가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준다. 페렌츠바로스는 헝가리의 강팀으로 이번 시즌도 유로파에 진출했다. 최근 챔스와 유로파 레벨에서 계속 플레이했는데 꾸준한 경쟁력을 보였다. 플레이오프에서는 보라츠 상대로 극적인 승부차기승을 거뒀다.
첫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쉽지 않은 팀을 상대하기에 롬드아네와 로먼스 등 그들이 자랑하는 중앙 미드필더들을 수비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안더레흐트의 승리를 본다. 페렌츠바로스가 대회 첫 경기 승점 획득을 위해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돌베르가 경기 내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만들 것이고 에도지의 측면 돌파가 있을 홈팀을 저지하기 어렵다. 안더레흐트가 돌아온 유로파 본선 첫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이번 시즌 출발이 좋은 팀 중 하나다. 비록 챔스 1차전 모나코 원정에서 일격을 당하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지난 주말 비아레알 원정 대승을 비롯해 6전 전승으로 선두를 질주 중이다. 하피나와 레반도프스키가 나란히 리그 5골 이상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고 마르틴과 도밍게스, 에릭 가르시아 등은 강팀의 로테이션 자원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헤타페는 이번 시즌 출발이 좋지 않다. 소시에다드와 라요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6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멀티골을 터뜨린 경기도 없다. 마요랄의 부상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보이긴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심하다. 일드림과 솔라 등이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그래도 지난 경기에 복귀한 마요랄이 복귀 전 골을 기록하며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헤타페가 리그 선두 상대로 원정에서 맞불을 놓을 이유는 없다. 역습 의지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야말과 하피냐, 안수파티 등 화려한 개인기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넘어설 수 있고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가 있을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챔스와 리그컵 등 여러 대회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팅엄의 덜미를 잡힌 경기를 제외하면 강팀답게 안정적으로 시즌을 보내고 있다. 타이트한 일정의 로테이션 가능성도 큰 경기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키에사를 비롯해 코디 각포와 조타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질비하고 반 다이크가 이끄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홈에서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가려 할 것이다. 웨스트햄은 리그에서 중하위권에 처지는 등 출발이 좋지 못하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는 홈에서 첼시에 완패했기에 리그에 더 집중해야 한다. 전력을 다해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리버풀 상대로 힘을 빼고 이틀 후 있을 브렌트포드전에 베스트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인과 쿠두스, 파케타 등이 모두 벤치를 지킬 수 있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지난 경기 대승으로 분위기를 전환했기에 이 경기에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또 상대가 대거 주전을 뺄 가능성도 높기에 로테이션을 돌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키에사와 각포, 조타 스리톱이 상대 수비를 몰아칠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